내 안에 고유한 불꽃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세상과 조화롭게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스스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는다. 내 안의 불꽃은 어떻게 빛날 것인가? 타반의 불꽃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가? 14번과 8번 유전자 키의 조화로 보는 개성화의 여정.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유전자 키와 함께하는 묵상을 통해 내적 탐구의 여정에서 점차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잊고 지냈던 내면의 작은 불꽃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14번과 8번 유전자 키는 융의 개성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성화란 결국 개인이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진정한 자아를 찾아내고 그 자아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14번과 8번 유전자 키는 이러한 개성화의 핵심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4번 유전자 키는 능력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는 내재적 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역량을 넘어 타고난 재능과 열망을 발휘하는 창조적 에너지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반면 8번 유전자 키는 스타일로 이 독창성이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표현될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닌 오히려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고유한 자아를 유지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철학적 모험과 내면의 여정.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서 삶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게 하고 자아의 독창성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특히 삶의 모순과 혼돈 속에서 개별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여정을 통해 독창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주인공 마키 마이토는 어머니의 상실 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세계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상징적인 깨달음의 여정이며 마이토는 혼돈의 순간 속에서 내면의 자아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모험 속에서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점차적으로 발견하며 성장해 갑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혼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여정과도 흡사합니다. 마이토의 여정은 내면의 혼돈과 상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는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로의 부름은 그에게 숨겨진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부름을 통해 마이토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불꽃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융의 개성화 여정과도 유사합니다. 융은 개성화를 통해 개인이 진정한 자아와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마이토 역시 이러한 여정을 통해 억눌렀던 상처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수용하며 변화합니다. 개성화의 시작, 내 안의 불꽃을 발견하다. 14번 유전자 키와 자아 발견. 융의 개성화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는 14번 유전자 키의 상징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14번 유전자 키가 나타내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열망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는 타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왔던 타협들, 그리고 그 타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이토가 외가리의 안내를 받아 이 세계 속 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불꽃을 발견하고 억눌린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불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불꽃은 우리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창조적 에너지로 일상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본연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협하며 살아가며 어렸을 때 품었던 열망을 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14번 유전자 키의 본질은 타협을 넘어서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하고 발현하는 것입니다. 마이토가 탑에 들어가 내면 깊은 곳의 상처와 불꽃을 마주하는 장면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묻어둔 가능성을 다시금 깨닫고 그 힘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힘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개성화의 중간 단계, 스타일로 세상에 나를 비추다. 8번 유전자 키와 자아 표현. 개성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독창성을 외부 세계에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는 8번 유전자 키가 의미하는 스타일과 연결됩니다. 8번 유전자 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창적 에너지를 어떻게 드러낼지를 상징합니다. 마이토는 이 세계에서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닮은 희미를 만나고 억눌렀던 감정과 상처를 드러내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토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8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상태인 평범함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범함은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독창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이토는 이러한 그림자를 극복하고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타인의 방식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창조하며 본래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스타일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토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희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표현하는 모습은 8번 유전자 키의 선물인 스타일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스타일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아 실현의 단계, 능력과 스타일의 융합,
자아 통합과 완성. 융의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으며,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외면과 내부 세계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마이토는 이 세계의 창조자인 외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유지할 역할을 제안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사회적 기대나 타협을 넘어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따르려는 창조적 결단의 상징입니다. 자아 실현은 단순히 재능을 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재능을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내면의 창조적 잠재력과 외적인 표현 방식을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마이토는 이러한 통합을 통해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가 자신의 내적 진실과 창조적 능력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개성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마이토는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그 균형을 바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선택하며 온전한 존재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토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면의 가능성을 외부 세계와 조화롭게 결합하여 자신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아 실현의 본질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 에너지를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융이 강조한 개성화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자아 통합과 창조적 실현에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제공합니다. 전쟁 속 집단적 연대와 자아 발견,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 마이토의 여정은 개인적 성찰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과정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더 큰 고통과 연결지으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가 무의식적 연결망 속에서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마이토가 겪는 상처와 상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은 더 깊은 의미를 띠게 되며, 그가 경험하는 모험은 내면적 치유를 넘어선 공동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발견합니다. 마이토의 고유한 불꽃은 단지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연대의 기반이 됩니다. 그의 불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연결은 마이토의 여정을 개인적 변화를 넘어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통해 더 넓은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재정립하며 이를 통해 인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성화가 개인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내 안의 불꽃을 어떻게 세상에 비출 것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마이토의 여정을 통해 자신과 세상, 그리고 더 큰 집단적 의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냅니다.
마이토는 내면의 고유한 힘과 스타일을 세상에 통합시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재발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내면의 탐구와 개성화를 보여주는 성찰의 공간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 따라 내면의 능력과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는 14번과 8번 유전자 키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식을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개성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처럼 이 두 유전자 키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불꽃은 어떻게 빛날 것인가?